여러분,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이것 중 하나는 꼭 집안에 두셔야 합니다. 네, 이것이 없으면 절대 누구이든 부를 얻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행복 역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분들을 만나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나와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아주 사소하지만 나와는 이런 부분이 달랐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원칙이 확실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신 이건희 회장님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풍요로움과 행복을 얻으려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문에서 말하기를 힘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이요, 또 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이라. 힘이 바르다면 행이 바를 것이니 궁극적으로 생각이 곧 결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집안에 이것 하나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운이 좋아지는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책을 두고 책을 지니라고 책을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만 권의 책을 보아야 비로소 남을 바라보며 막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정말 부자들의 집은 어느 집이라도 책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책으로 얻는 교양이나 지식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책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양기, 즉 번영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번영의 기운이 강한 집이 절대로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을 무조건 책을 한 권 이상은 읽으시도록 하세요. 네, 책이 없는 집, 책을 읽지 않는 집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은 항상 몰려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이고 또 못 되는 사람은 계속 못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풍수에서는 돈이 돈을 부른다 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무조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무조건 따로 모아 한 곳에 보관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금고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비싼 금고를 사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돈과 관계되는 것, 돈의 가치를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한 곳에 모아 소중하게 보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서랍을 지정해서 보관하셔도 좋고 또 따로의 상자를 지정해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보관법대로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늘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존중과 대우 그리고 소중함이 느껴지도록 깊숙하게 잘 보관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복이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항상 제자리에 위치에 맞는 그림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이라도 무조건 있는 것, 네,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집에는 무조건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벽에 그림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에서 얻어온 달마도 같은 종교적인 것, 또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가 너무나도 강한 용과 호랑이 그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항상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안정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집에 걸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가정에는 절대 불행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부잣집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위치에 맞게 잘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눈으로 평화로움과 행복, 안정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이것을 보면서 분명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그림의 효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자들의 집에서는 집안 곳곳에 해당 부분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소품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또 부유로운 가정에 부를 상징하는 소품이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것들이 항상 질서 있게 단정하게 잘 보이도록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방에는 무조건 부부간의 사랑이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놓아 두세요. 또 거실에는 가족들의 화목을 상징하는 무엇이라도 꼭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존중과 대우를 상징하는 그 무엇이라도 꼭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거실 창가에는 안정과 평화로움이 보이도록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주는 과정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또 이것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집안 곳곳에서 보이게 된다면 무조건 그 집은 번영을 얻게 되고 또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꽃이나 식물, 초목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무조건 있는 것이 성장하는 기운을 나타내는 꽃이나 초목, 식물들입니다. 맞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은 무조건 명당이고 또 부자가 될 집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네, 누구이든 식물을 보아 참 예쁘다, 아주 생기 있다, 너무 보기 좋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것들을 기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식물을 길러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정성과 사랑,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은 바로 이러한 마음, 즉 정성과 사랑, 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예요. 하여 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을 기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올 초 제가 주방 창가에 작은 미니 식물을 두고 기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큰 행복과 또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꼭 식물을 하나 길러보세요. 여섯 번째로, 부자들은 항상 침실이 깔끔하고 최소한의 가구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침실입니다. 물론 비싼 물건, 비싼 장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누구라도 침실은 휴식만 취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침실 안에는 그 어떠한 어수선함도 없으며 또 장식도 없으며 가능한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단 그들은 침대는 아주 큰 것을 선호하고 또 침구는 유독 포근한 것을 두었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편히 푹 자야 다음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고 꼭 행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운은 무조건 얻을 사람이 얻게 됩니다. 네, 이를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